이번 시간부터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 역함수라는 말은 이게 거꾸로란 뜻이죠. 이게 반대로. 그럼 뭐가 반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이때 x의 원소가 자, 예를 들어서 뭐 1, 2, 3, 3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y의 원소가 4, 5, 6 이렇게 3개의 원소가 또 있었다. 자, 정의역, 공역. 그런데 1이 5로 대응되고 2가 6으로 대응되고 3이 4로 대응된다. 이렇게 되면 이 대응이요. 각각의 x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y들이 대응되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서로 다른 x는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된다. 이것은 1대1이란 뜻이죠. 1대1. 게다가 4, 5, 6이 치역이면서 동시에 공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함수 f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자,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함수는 지금 함수의 종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3이 4로 대응된 이것을 거꾸로 4를 3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y에서 x로 대응이 되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은 거꾸로 대응시킨다. 자, 3이 4로 대응됐으니까 4는 여기서는 3으로 대응시킨다. 그 다음에 1하고 5가 대응됐죠. 거꾸로 5가 1, 6이 2. 자, 이렇게 대응시키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우리는 f라는 함수의 역함수이다. 자, f의 역함수.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마이너스 1승이라는 모양을 쓰시고 자, 요거 읽으실 때는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인버스. 자, f 인버스. 그러면 이제 f의 역함수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역함수는 이렇듯 치역, 공역, 이 녀석이 이쪽에서는 정의역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여기서는 치역으로 역할을 바꾸되 이어진 대응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과 5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죠. 마찬가지로 5와 1이 쌍을 이루고 있다. 역시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었듯이 이쪽도 당연히 1대1 대응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러면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3이었는데 y라는 집합이 자, 4, 5, 6, 7이었다. 자, 1이 4로, 2가 5로, 3이 7로 거꾸로 한번 대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4가 1로, 5가 2로, 6은 어디로?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요 6이란 녀석이 이렇게 역함수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즉, f의 역함수에 의해서 6이라는 녀석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함수가 자, 각각의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들이 모두 대응이 돼야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데 요건 역대응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함수가 되지 않더라. 없으니까, 그죠? 함수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역함수는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자,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없습니다. 자, 또한 만약에 그러면
지금처럼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값, 역대응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1대1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볼까요? 1, 2, 3. 자, 이쪽이 4, 5, 6. 4, 5만 한번 써볼까요? 4, 5만 한번 써보고요. 자, 1이 4로, 2가 5로, 자, 3이 5로 이렇게 대응된다.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자, 정의역, 공역의 역할을 바꿔줍니다. 4는 1로, 5는 어디로? 2로도 가고 3으로도 가고. 그럼 가는 곳이 두 군데죠. 그죠? 하나의 원소가 두 개로 대응이 되게 되면 이것 또한 역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고 만약에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거나 지금처럼 자, 두 녀석이 하나로 대응이 되는 1대1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함수가 대응이 될 때 그 x와 y를 우리가 역할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5번을 보고요. 이것을 예문으로 해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 빼기 3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함수는 정의역이 누구냐? 실수 전체입니다. 자, 공역이 누구냐? 실수 전체입니다. 직선, 기울기 2고 y 절편이 마이너스 3인 이 직선은 대응관계를 관찰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기울기가 대략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직선입니다. x 하나에 오직 하나의 y가 대응되고 있고 정의역 전체와 공역 전체가 모두 대응되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요거 당연히 1대1 대응인 관계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직선상에 점을 하나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찍어볼까요? 예를 들어 자, 여기가 얼마? 한 3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요거 3이죠. 그죠? 자, 4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5가 나옵니다. 자, 이 점들이 각각 뭘 뜻하고 있느냐 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4가 공역에 있는 원소 5로 대응이 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누구를 누구로 대응시키는 것이냐? 자, 5를 4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5를 4로 이 녀석으로 이렇게 대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3은 역시 3으로 대응되고 있고요. 5는 4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뭐 5 하나 찍어서 생각해 봐도 되겠죠. 그죠? 5는 7로. 그럼 7은 역거꾸로 5로. 이렇게 역함수가 어떤 값으로 대응시키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정의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자, 이 가로축이 정의역이 됩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이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들이 공역.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3을 3으로 대응시키는 게 맞죠. 그죠? 3을 3으로 대응시키는 게 맞고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 역할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5를 4로 대응시킨다를 자 5를 여기다 찍어주셔야죠. 5를 4로 대응시킨다. 물론 이거 이외에 다른 모든 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을 연결한 자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물론 제가 점 2개만 찍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는 바깥쪽의 모든 점들을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요 직선이 의미하는 대응 관계가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이 점이 지금 우리가 4,5라고 부르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 XY 좌표가 역할을 바꾸죠. X가 Y로 가고 Y가 X로 가서 대응이 됩니다. 5,4로 이렇게 바뀝니다. 즉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점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역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뀐 것은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거냐 하면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점이 4,5였는데 원래 직선은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 녀석을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요 점을 대칭 이동시킨 다음 역함수는 여기를 지나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역함수는요. 이 함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그런 직선으로 그려진다. 물론 얘가 곡선이면 곡선이겠죠. 지금은 직선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점 2개가 주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거 식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고 Y 절편이 얼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해봤듯이 자 X값의 차분의 Y값의 차 X가 2만큼 변할 때 Y가 1만큼 변했으니까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2분의 1이고요. 지나가는 점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3,3 선택을 한다고 치면 자 기울기는 2분의 1이요. 지나가는 점은 3,3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 바로 열고 X 빼기 3 더하기 3 자 정리하시게 되면은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 Y는 2X 빼기 3이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역함수라는 것을 구할 때 매번 그럼 그림 그려서 점 찍어가지고 점 반대로 이제 Y는 X 대칭 시켜서 점 이어주고 직선씩 따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만약에 얘가 곡선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죠. 그래서 역함수의 식을 잡아내는 방법, 역함수를 이 상태에서 식으로 잡아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는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4,5가 아니라 자 여기가 A, B를 지나갔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B, A를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X, Y 좌표가 바뀐다는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임의의 점을 가지고 그 Y는 X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적용시켜서 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표시할 때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어떤 값이 주어지면 얘를 지금 2x 빼기 3이라는 값으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자, 요것이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고요. 바로 2x 빼기 3이라는 녀석이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놈으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얘가 보통 y라고 하는 거죠. y. 얘는 보통 우리가 y라고 쓰는 건데 공역의 원소이다. 그럼 f의 역함수는 누구를 누구로 대응시키는 거냐? 얘를 얘로 대응시키는 거죠. 자, f의 역함수는 누구를 누구로 그러면 2x 빼기 3이라는 이게 y입니다. 이 녀석을 누구로 대응시키는 거냐? x로 대응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를 보통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갖다 놓고서 얘를 얘로 대응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 참 계산하기가 어렵죠. 자, 위에 있는 것처럼 이쪽이 아주 심플하게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되면 그래? 아, 그러면 너는 주어진 놈을 2배 하고 3을 빼는 거야. 계산이 쉽습니다. 얘가 간단해지셔야 되죠. 근데 지금 이 관계는 이게 좀 복잡하고 얘가 간단하니까 자, 여기 야를 갖다가 y라고 지금 하나의 문자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x라는 녀석을 y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2x 빼기 3이 y니까 2x는 당연히 3 더하기 y고요. x라는 녀석은 뭐냐? 너는 2분의 3 더하기 y다. 고로 이 역함수는요. 우리가 한 번만 다시 써봅시다. 이 역함수는 누구를 누구로 대응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원소가 하나 주어진다고 치면 그 녀석을 자 2분의 y 더하기 3이라는 형태의 모양, 이 모양으로 대응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얘를 y라고 두고서 x는 무슨 y라는 형태로 얘를 정리를 합니다. 자, 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쪽이 간단해지고 이쪽이 조금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도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 y3 더해주고 나누기 2해. 3 더하고 나누기 2하는 그런 관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보통 가로축이 정의역이고 세로축이 공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지수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x라는 미지수가 여기 있는 거고 보통 y라는 미지수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다 놓고 y니까 또 y축에서 막 찾아주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얘가 뭐예요?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얘가 공역, 치역에 있는 겁니다. 치역. 그러니까 역함수를 이제부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네가 만약에 어떤 x였다면 y가 아니라 이제 3이었다면 5였다면 일반적으로 x였다면 여기는 뭐니? 당연히 2분의 x 더하기 3인 거죠. y라는 문자를 뭐로 바꾸느냐? 얘를 x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너도 당연히 그럼 뭐야? x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역함수라는 녀석은요. 이 녀석은 어떤 원소가 주어지게 되면은 2분의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값으로 대응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단계가 뭡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을 x는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 x를 y를 x로 교체를 시켜줍니다. 자, 요 뜻이 그거죠. 네가 대응된 값을 내가 y라고 놓으면 얘를 y라고 놓으면 y는 2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규칙이 있어. 자, 이 식이 바로 뭐예요? 역함수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역함수를 구하실 때 자,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일단 확인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x는 무슨 y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나시면 x를 y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함수의 식이 완성이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1, 2차 함수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x란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거에 지금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건 여러분이 이제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시켰으면 역함수가 있으니까 구하라고 시킨 거겠죠.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봐 라고 하면 그때도 얘기가 다릅니다. 자, 역함수를 한번 구해봐. 당연히 그럼 뭐예요? 1대1 대응이어야 되겠는데 지금 요 보통 2차 함수 그러면 1대1 대응이 성립이 안 되죠. x제곱 그래프 그릴 줄 아시죠? 그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곡선이 되지 않습니까? 원점 지나가고요. 플러스 1 붙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위로 한 칸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누가 누구로 대응이 되고 있느냐 1이라는 포인트를 지나가면서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게 이제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 말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라 시켰으니까
이게 정의역입니다. 이쪽에 있는 값은 여러분이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일 때 1이 나오고 1 넣으면 2가 나오고 2 넣으면 5가 나오고 막 나오겠죠. 그거 중간에 있는 점들 다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대입했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다. 자,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노란 거 있죠. 요거는 1대1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공역이라고 하는 것을 요 1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만 잡아주시면, 자, 여기가 공역입니다. 그러면 대응되는 값들이 공역을 다 메꾸죠.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정의역인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일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게 공역이 누구냐, 치역이 누구냐를 확인해 줘야 돼요. 공역, 치역이 지금은 같겠죠. 1대1 대응일 테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얘기는 y라고 하는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공역이면서 곧 치역인 겁니다.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안 썼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안 가르쳐 줬는데요. 역함수를 구하는 그 문제에서 정의역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에 맞는 공역 치역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를 써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요걸 찾아주세요. 네,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이 역함수를 지금부터 그려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x고 이쪽이 원점 y축인데 역함수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역대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1이란 녀석을 얘가 2로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함수는 누구를 누구로 대응시키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를 제가 역함수를 따로 하나를 그릴 건데 1을 2로 대응시키니까 그 역함수는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로 우리가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것을 여기다가 역함수를 그릴 때는 2,1에다가 점을 찍어 주셔야 맞는 거죠. 그리고 0,1, 0을 1로 대응시키니까 여기는 1을 0으로 대응시킨다가 맞는 거죠. 2를 5로니까 5를 2로 대응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형태. 조금 더 끌고 갈까요?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래프가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y는 x라는 이 라인에 대해서 이것이 서로 대칭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 점하고 요 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동돼 왔다 이렇게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리는 요령은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게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식으로 쟤를 알고 싶다. 끌어내고 싶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식만으로 역함수의 관계식을 내가 알아보고 싶다. 과연 이거 어떻게 식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셨는데 첫 단계 1대1 대응인지 확인합니다. 확인했고요. 그죠? 정의역은 이제 여기서는 요 1보다 크다. 요게 정의역이 될 거고 공역은 0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 공역 얘가 역할을 바꾼다 했습니다. 자, 확인됐고 두 번째 단계는 x는으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x는으로 정리하자. 정리를 해보고 싶다. 제곱이 붙었네요. 제곱을 없애는 방법은 루트죠. 루트. 우리 무리식을 다 배웠으니까 x는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루트 제곱근의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xy 교체 이렇게 하게 되면 역함수의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의 식을 구할 때 자,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을 이렇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만 쓰지 마시고 반드시 정의역 옆에 공역, 치역을 써주십니다. 그 다음 x는으로 정리합니다. 자, x제곱은 y 빼기 1, x는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빼기 1 이렇게 쓰셔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x라는 녀석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양수이어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양수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수가 될 텐데
그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어떤 게 적합하냐? 얘를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얘를 보시고 선택. 그러니까 당연히 x는 뭐예요? 플러스 루트 y 빼기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단계 끝난 겁니다. 자, 3단계 x와 y를 교체하는데 여기가 중요해. 3단계 x를 잘 보세요. x를 y를 x로 교체하시고, 자, 여기 요게 정의역이었는데 이게 공역으로, 공역 치역이 다시 정의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xy 문자 바꿨죠. 그죠? 이때 이것도 같이 바꾸셔야 돼요. 여기도 y를 뭐로 바꿔? x로 바꿔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함수의 어떤 제한 범위를 설정해 주실 때는 정의역을 설정해 주시면 공역은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치역은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쓰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얘는 꼭 써야 된다. 요거. 이거 안 쓰면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풀 때 요까지 딱 썼어. 맞았지? 아닙니다. 감점. 얘가 없으면 요거는 선생님이 몇 점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한 조건. 이 치역을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으로 가지고 와줘야 돼요.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정의역에 대한 조건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정의역에 대한 조건을 줘야 되는데 원래 함수의 치역이 요 녀석에 그쵸? 정의역이 된다. 꼭 요걸 다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해 봤는데요. 그럼 만약에 자, 이 문제에서 쌤 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0보다 작다 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보다 작다면 이 노란 게 아니고 하얀 거잖아요. 그래프가. 그죠? 네, 노란 게 아니고 하얀 게 될 텐데,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점 하나 찍어볼까요? 마이너스 1,2가 대응되죠. 그죠? 그럼 나는 2, 마이너스 1을 찍으면 되는데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 찍히는데요. 아래쪽에. 그렇죠? 즉 여기에 있던 이 라인은 여기에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봅시다. 만약에 이 문제가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에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었다면, 그러면 치역은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프 보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역시 치역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x제곱은 y 빼기 1, 자 x는 뿔마 루트 y 빼기 1, 그리고 나서 선택이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누굴 선택해줘야 돼? x는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y 빼기 1. 자, 교체. 얘를 y로 교체하고 얘를 x로 교체하면서 이 녀석을 끌고 내려와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지금처럼 이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역함수가 없죠. 원래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해버리면, 지금처럼 정의역을 적당히 저희가 조절을 해주게 되면 역함수가 일정 구간, 일부에서는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연습 문제 몇 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은 0에서 2까지의 어떤 실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B라는 집합은 A에서부터 B, 조금 모르는 거네요. 그죠? A, B를 내가 모르고 있다. 그 다음 F 땡땡 A 화살표 B 하시게 되면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F 땡땡, 이거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는 2x 플러스 1, 대응의 규칙을 설명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x가 주어지면 2배 해서 1 더하는 게 얘가 대응하는 값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네요. 그죠?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 나오네요. 이거 1차 함수니까 우리가 이거 충분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함수는 0에서 2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누가 누구로 대응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2x 플러스 1이면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0 집어넣으면 1 나온다. 즉 0,1, 1 집어넣으면 3 나온다. 1,3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보시면 마지막에 제일 큰 2라고 하는 값을 찍었을 때 5가 나오겠네요. 얘가 5가 되고요. 여기가 2일 때 자, 그리고 이쪽이 0일 때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중간에 있는 요 값들은 그럼 다 어디로 대응될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중간에 있는 값들로 다 대응이 된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정의역을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잡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간을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죠? 그때 이 그래프가 그려진 y의 범위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함수의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나한테 뭘 물었냐면 f 인버스 b 화살표 a f 인버스 역함수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b에서 a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고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하나씩 대응되면서 치역과 뭐가 똑같아야 된다? 공역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B라는 집합은 바로 1부터 5까지니까 이 스몰 a가 1이고 B가 5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 확인해야 될 게 1대1인가 확인하시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가 요거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2번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요. 자, x라는 집합이 0에서 1까지로 나타났고 y는 자, 여기 보세요. y. 아까 2번 문제에서는 x로 돼 있었죠. 여기다가 y 써주고 여기다 y 썼습니다. 제가 여기 이 y를 지우고 만약에 t 그럴게요. 문제 있나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y, x 이것들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어떤 미지수, 수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뜻은 0에서 1 사이의 수, 실수 전체의 모입, 0에서 1 사이의 실수를 다 모았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a부터 b까지를 다 모았다니까 t로 하건 x로 하건 y로 하건 상관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fx는 2x 더하기 3이니까 2배 한 다음 3을 더하는 규칙이고 2배 한 다음 3을 더하는 규칙이면 1차 함수고 기울기가 2고 y절편 3이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죠. 1대1이 되겠죠.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치역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치역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기호로 f 괄호치고 라지 x 까먹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작은 걸 대입하게 되면 가장 작은 값, 큰 걸 대입하게 되면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0을 집어넣으면 3이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y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치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a라는 녀석은 3이 돼야 되고 b라는 녀석은 5가 된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5, 3,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역함수의 성질.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